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생활 40년을 꿈꾸는 은퇴표력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 마처 세대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더블케어 세대라고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처 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더블케어 세대는 부모도 케어해야 되고 자녀도 케어해야 되고 요즘은 트리플 케어라고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손주까지 이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봅니다. 저희 세대는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은 딱 요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2024년 12월 달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이 20%가 돼버렸습니다. 그 말은 10명 중 2명,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빈곤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준비도 안 돼 있고 돌봐야 될 일은 많고 참 이게 짐이 많은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그 세대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입장에 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블케어 첫 번째는 자녀들한테 들어간 돈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 2명을 키웠다 그러면요 보통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녀 1명 키우는데 통계청 2024년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3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2명이면 6억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결혼자금 빼야 되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결혼시킨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약 15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녀 1명 키우는데 뭐 1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있었는데 벌써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죠. 저도 그렇게 들어갔나? 그런 생각해보면 얼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인 게 뭐 독립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아들, 딸은 본인의 직장을 잡고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당 3억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 주위에 보니까 애들이 독립은 둘째치고 쉽게 얘기하면 부모 등에다 빨대 꼽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직도 안 하고 오로지 부모가 주는 용돈에 의해서 아예 경제활동도 안 하는 그런 애들이 제 주위에도 왕왕 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세대에는 많았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의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하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를 하면 서울살이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와서 집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친척집에 얹혀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닭 한 방에 살아보기도 하고 동생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방을 늘리기 위해서 반자방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조금 아파트로 그것도 이제 뭐 집을 사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대출을 잘해주더라고요. 그 대출 받아서 경기도 외곽 쪽에다가 임대 아파트 하나 좀 구입을 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좀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제 와이프랑 맞벌이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집도 어느 정도 조금 번듯한 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둘째 애를 낳을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 케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됐나요? 4년 되는 시점에 갑자기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암이 그러면 무조건 죽는 줄 아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암 수술하면 몇 백만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한 예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입원을 시키려고 가봤더니 그때는 또 마침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의료 대란이 일어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급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건 둘째 치고 복도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입원실도 없고 의사도 부족하고 특히 대기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며칠 전에 와서 누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거해 보니까 사람들이 6인실, 7인실 이렇게 다인실을 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치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병원에 얘기를 했죠. 1인실이든 2인실 상관없이 무조건 병실만 달라. 그랬더니 이제 호기를 부렸죠. 그랬더니 진짜 그날 저녁에 1인실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보니까 또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원비. 제가 그 당시만 하도록 제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만 거의 2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1,800 연봉이 1,8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약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월급의 절반이 이미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약 30년 정도 병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30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5년이 완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암 수술을 3번이나 했었어요. 3번. 거기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뇌출혈 수술까지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정신적인 부담 엄청났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병원이 성장한 거 다 봤습니다. 단층 5층인가? 처음에 갔을 때는 5층인가 됐는데 지금 30몇 층으로 늘어났으니까 가끔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뿌듯해 하셨습니다. 제가 그 30년 동안을 그 병원에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커가는 걸 다 본 거예요. 병원이 커가기보다는 건물이 커가는 거, 부수고 그 세워져가는 걸 다 봤으니 그만큼 제가 병원 다니는 시간도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님이 또 뇌출혈이 좀 왔습니다. 뇌출혈로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간병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뇌출혈로 인한 그 병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한방병원에 가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우리 어머님 빨리 낫겠다는 그 생각으로 한방병원 했는데 한방병원 침 몇 번 넣고 하는데 다른 일반 병원보다 한 1.3배, 한 1.5배 정도 더 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비도 만만치 않죠. 거기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쓰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모아야 할 시기에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병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동시에 수술하고 입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두 분의 전문 병원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와이프는 어머님 쪽으로 저는 아버님 쪽으로 따로따로 병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다행인 게 저희 여동생이 좀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게 한 데다가 애들도 한참 이제 신생아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발벗고 좀 나서주셔서 진짜 고마운 동생이었죠. 근데 이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와이프가 해줘야 되는데 남동생은 조그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동생보다는 그 재수 씨가 해줘야 되는데 어느 집안이든지 꼭 한두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한 그런 사례가 저희 재수 씨입니다. 아예 병원 생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서 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삼남매입니다. 삼남매는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짜서 하기도 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제부죠. 매제가 와서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재수 씨가 아예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가족들 간에 약간 좀 불화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은 스스로 더 알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래도 나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머니 편찮으시니까 집에 모셔 생활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버님이 미안해서 그런지 다시 또 시골 가서 또 생활하시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 이제 웃는 모습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님 평상시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잘 헤쳐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진짜 은퇴를 하는 시점에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을 모으지 못했는가? 그건 딱 두 가지. 저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두 번째 부모를 케어하는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 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말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 비해서 노후에 대한 빈곤이 가장 걱정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명을 제가 해봤던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건강관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